안녕하세요. 소연의 있니? 제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아주 오래된 이야기다. 나는 80년대 초반에 회사를 다녔다. 나의 사수인 병철이 형은 친형처럼 나를 잘 챙겨주었다. 처음 입사한 회사에서 일을 배우느라 어설픈 나에게 사회생활이 아주 맵지. 하지만 곧 적응할 거야 라고 지지해 주었다. 나는 감사합니다. 선배님, 많이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했고, 병철이 형은 선배님이 뭐야? 1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냥 형이라고 불러 하고 편하게 대해 주셨다. 나는 위로 누나가 1명 있고, 동생은 없다. 그때 병철이 형의 자상함의 회사를 잘 다닐 수 있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병철이 형은 성격이 호탕하고 일도 잘했다. 그런데 20대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엄마 뻘에 가까운 나이 많은 여성을 좋아했다. 나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나중에 나도 병철이 형 같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 나는 키가 크고 마른 편이다. 그런데 성격이 소극적인 편이라 주변 사람들에게 종종 키 큰 사람은 싱겁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하루는 야근을 마치고 병철이 형을 따라서 성인 나이트에 간 적이 있었다. 성인 나이트는 40대 후반 이후로 보이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다. 물론 그 또래로 보이는 남성들도 많이 왔다. 손님 중에 우리처럼 젊은 층은 보이지 않았다. 요즘처럼 젊은이가 많이 가는 핫플레이스에 있는 나이트 클럽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회사 근처에 있는 성인 나이트에는 거의 이모에서 엄마 뻘 되는 여자들이 놀러 왔다. 나는 그 당시 나이가 많던 적던 마음에 맞는 여자를 만나 연애를 해보는 싶었다. 대학교 때 짧게 연애해 본 적이 몇 번 있지만 깊게 사귄 적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쑥맥 같은 내가 나이트에 가서 나름 분위기를 익혔다고 생각했는지 병철이 형은 틈만 나면 나에게 함께 놀러 가자고 했다. 병철이 형은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었다. 회사에 다니면서 부모님이 용돈을 꽤 많이 주신다고 했다. 그러니 열심히 일하고 유흥비에 돈을 아낌없이 쓸 수 있었다. 나도 형을 따라다니면서 음주 가무의 맛을 들이기 시작했다. 사람은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는 날이 있는 이유가 다 있다. 나이 많은 여자를 좋아하는 선배와 같이 다니다 보니 나도 나이 많은 여성과 교류할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하루는 병철이 형과 퇴근 후에 회사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집에 가려고 하다가 나이트에 갔다. 병철이 형 말로는 그 나이트는 전에 갔던 나이트처럼 나이 많은 여자들이 많이 오는 나이트라고 했다. 친구와 한 번 갔었는데 재밌게 놀다 온 적이 있어서 또 가보고 싶다며 내 손을 잡아 끌고 들어갔다. 병철이 형은 곧바로 나에게 말했다. 저 여자들 어떻냐? 병철이 형이 손가락질로 가리킨 곳을 보니 중년의 여자들 몇이 앉아 있었다. 그 여자들 중 1명의 얼굴이 낯이 익어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분명 친구의 엄마가 분명했다. 화려한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병철이 형은 그 테이블로 가서 몇 마디 대화를 나눴고 그 테이블에 있던 여자들이 전부 우리 테이블로 왔다. 친구 엄마와 일행들이 나에게 인사를 하고 귀엽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친구 엄마는 나를 보더니
어머, 너무 젊잖아. 미안해요. 우리가 미안해서 안 되겠네 하고 말했다. 그분은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친하게 지냈던 승훈이 엄마였다. 승훈이가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셔서 승훈이 엄마가 집에서 재봉일을 하고 살았다. 우리 집은 2층 집이었는데 우리가 2층에 살았고 1층에 승훈이네가 살았다. 외아들인 승훈이는 내가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 엄마와 둘이 이사 왔고 나는 승훈이와 점점 친해져서 중학교 때 시험 기간에 우리 집에서 공부를 같이 하기도 했다. 승훈이네는 우리 집에서 3년을 살고 작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를 갔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마주친 승훈이 엄마의 얼굴을 몰라볼 리가 없었다. 하지만 승훈이 엄마는 나를 못 알아봤다. 어릴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승훈이네 집에는 옷감이 많이 쌓여 있었다. 주로 남자 양복 바지를 만드는 일을 하셨는데 동네 방앗간 같은 곳이었다. 동네 아줌마들이 놀러와서 수다 떨고 가는 통에 우리 집 대문은 늘 열려 있었다. 우리 엄마도 승훈이 엄마와 잘 지냈고 지나가는 말로 남편 없이 억척스럽게 일하면서 밝게 지내는 모습이 참 대견해 보인다. 나와 나이 차이도 안 나는데 나는 저렇게 씩씩하게 살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하셨던 게 기억난다. 어릴 적 기억에 승훈이 엄마는 꽤 예뻤다. 우리 엄마는 덩치가 크고 성격이 급해 나를 다그친 적이 많았는데 승훈이 엄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밝고 긍정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분이었다. 승훈이는 자기도 너희 집 같이 아빠도 누나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부러워했지만 나는 강한 성격에 엄마 때문에 늘 주눅이 들어 있었고 엄마를 닮아 키는 컸지만 엄마에게 내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소심한 성격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승훈이 엄마는 여전히 예뻤다. 그 당시 긴 생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는 스타일이었는데 나이트에서도 같은 스타일이었다. 얼굴에 광이 나도록 피부가 매끈했고 여전히 명랑했다. 병철이 형은 우리가 너무 젊어서 이 안에서 합석을 못하겠다는 승훈이 엄마의 팔을 잡고 그런 말씀 마세요. 누님들이 너무 예뻐서 용기 내서 이 자리를 만들었으니 우리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요 라고 했다. 나는 친구 엄마가 앞에 앉아 있어 신경이 쓰였지만 내 생각만 할 수 없어서 승훈이 엄마 일행과 맥주를 마시고 춤도 췄다. 블루스 타임이 되자 승훈이 엄마가 내 손을 잡고 스테이지로 나갔다. 나는 승훈이 엄마와 어색하게 춤을 추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자 아줌마 저예요. 승훈이 초등학교 때 친구 진우요. 아줌마는 깜짝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진짜 진우 맞아. 당연하죠. 제 얼굴이 많이 바뀌었나요? 어떻게 저를 몰라보세요? 하고 웃었고 승훈이 엄마는 부끄러운 듯 내 손을 꽉 쥔 채 우리 승훈이가 알면 안 되는데 오늘 일 비밀 지켜줄 수 있어 라고 했고 우리 조용한 곳으로 가요 하고 승훈이 엄마와 자리로 돌아갔다. 그 사이 총 4명이었던 아줌마들 중 2명은 짝이 안 맞는다며 집에 갔고 병철이 형과 마주보고 있던 아줌마 한 분만 남아 있었다. 승훈이 엄마는 일행에게 우린 먼저 나가야겠다고 하며 나왔고 병철이 형은 잘해보라는 듯 나에게
한쪽 눈을 찡긋했다. 승훈이 엄마는 근처 여관을 가리키며 잠깐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고 했다. 한겨울이고 마땅히 얘기를 나눌 장소도 마땅치 않아 아줌마를 따라 여관에 들어갔다. 아줌마는 긴장된 모습으로 나에게 애원했다. 승훈이가 공부를 잘해 대기업에 취업했고 월급의 반 이상을 갖다 주고 있다고. 그리고 동네에서 수제 양복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예전과는 달리 경제적으로 풍족해졌다고 말이다. 여유가 있다 보니 옆집 아줌마와 나이트에 온 게 두 번째인데 아들의 친구와 파트너가 될 줄은 몰랐다고 하는 것이었다. 왜 나를 못 알아봤냐고 물었더니 우리 집에서 살던 시기에는 내가 사춘기라 여드름도 많이 났고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고 다녔는데 지금은 피부도 깨끗해졌고 무태 안경을 쓰고 있는 데다가 한동안 안 본지 너무 오래돼서 누군지 몰라봤다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승훈이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지만 아들 친구와 즉석 만남을 한 것이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하며 울기 시작했다. 나는 울지 말라고 등을 두드려줬고 아줌마는 나는 승훈이 아빠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라고 했다. 아줌마는 이상하게 나에게만은 여자이고 싶은 날이라고 하며 내 손을 붙잡았다. 나는 아줌마가 리드한 대로 일을 치렀다. 대학교 때 여자친구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줌마가 얼마나 급했는지 알아챌 수 있었다. 아줌마는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고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 품에 안겼다며 또 울었다. 집안에서 종일 미싱일을 하면서도 하나뿐인 아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온 세월, 그리고 아들이 잘 돼서 보상받고 있다는 뿌듯하다고 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고 승훈이 엄마가 원할 때 언제든 달려오겠다고 약속했다. 승훈이와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일단 승훈이 엄마와 시간을 더 보내고 싶었다. 승훈이 엄마는 내 품에 안겨 비명을 질렀다. 요즘같이 만족스러운 때는 없다며 이제는 나이트 같은 데는 안 가고 진우만 만날 거라고 했다. 그 당시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승훈이 엄마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피로가 확 풀렸다. 그렇게 지낸 지 1년이 지났다. 아줌마는 승훈이에게 내가 우연히 자신의 가게에 수제 와이셔츠를 맞추러 왔고 나를 알아보게 되었다고 했단다. 승훈이는 곧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소개했고 당당하게 버질로드를 걸어가는 승훈이의 모습이 참 부러웠다. 아줌마는 승훈이가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 신혼집을 마련했으니 이제 집으로 놀러 오라고 했다. 우리는 한 가지 약속을 했다. 아줌마가 원할 때 만사 제치고 달려가기로 말이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휴대폰이 없으니 아줌마에게 회사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아줌마가 회사로 전화를 걸면 나는 마치 엄마인 것처럼 전화를 받았고 내용은 짧았다. 내일 우리 만날까? 네, 아니요 정도로 얘기하고 엄마가 좋아하는 치킨 사들고 갈게요. 가고 자연스럽게 통화를 마무리했다. 나는 승훈이 엄마를 만나러 갈 때 빈손으로 간 적이 없었다. 언제나 내게 밝은 기운을 준 아줌마에게 하나라도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기 때문이다. 아줌마는 내 생일이 다가오자 어린 남자친구에게
어울리는 양복을 맞춰주고 싶어. 키 크지 날씬하지 모델 같네라고 하셨고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받았다. 그날 우리는 너무 급한 나머지 아줌마 가게 창고에서 일을 치렀다.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뜨겁게 만났다. 나는 30대 초반이 되고 지인의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다. 승훈이 엄마처럼 밝고 긍정적인 스타일이라 푹 빠져들게 되었던 것 같다. 나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귀여운 아들을 낳아 키우는 재미에 빠져 승훈이 엄마와는 가끔 연락만 하고 지냈다. 아내 모르게 건강식품을 보내 드리는 정도로 예의를 다했다. 그리고 3년 정도 지나 승훈이에게 연락이 왔다. 엄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것이었다. 조문을 갔다. 밝게 웃는 영정 사진을 보니 아줌마와 좋은 추억이 떠올라 눈물이 왈칵 나왔다. 나를 따뜻하게 보듬어주던 아줌마가 생각날 때면 아줌마가 손수 만들어 주신 양복을 입고 내 납골당에 찾아간다. 이 비밀스러운 발걸음은 승훈이도 와이프도 모르고 있다.